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밀도 높은 플라즈마 상태였고 별도 은하도 없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약 38만 년 후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의 빛이 우주 배경 복사로 지금도 관측됩니다. 그러나 이후 약 2억 년 동안은 암흑시대였습니다. 별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고 우주는 중성 수소 가스로 가득했습니다. 최초의 별들이 점화된 것은 빅뱅 후 약 2억 년에서 4억 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별들을 인구 III 별이라고 부르며 현재 우주의 어떤 별과도 다릅니다.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졌고 무거운 원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크기는 태양의 수백 배에 달했으며 수명은 불과 수백만 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별들이 폭발하면서 무거운 원소를 우주에 퍼뜨렸고 제2세대 별과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별을 직접 관측한 적은 없습니다. 너무 멀고 오래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초의 별과 은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7월 관측을 시작한 이후 웹은 놀라운 발견들을 쏟아냈습니다. 빅뱅 후 불과 3억 년에서 4억 년 사이에 형성된 은하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초기 은하들이 이미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별들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었고 일부는 거대한 블랙홀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이론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은하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별 형성과 은하 진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웹의 발견은 우주론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주 초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별을 둘러싼 첫 번째 미스터리는 그 형성 속도입니다. 빅뱅 후 우주는 거의 균일했습니다. 물질 밀도의 차이가 매우 작았고 중력이 이 작은 차이를 증폭시켜 별과 은하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최초의 별은 빅뱅 후 2억 년 정도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웹이 관측한 은하들은 이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더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가설은 암흑물질의 역할입니다.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보다 훨씬 일찍 덩어리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암흑물질 덩어리의 중력이 수소 가스를 끌어당겨 별 형성을 가속화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최초의 별들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태양 질량의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배에 달하는 초거대 별들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이런 별들은 극도로 밝고 뜨거워서 주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최초 은하들의 블랙홀입니다. 웹이 발견한 일부 초기 은하에는 이미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있었습니다. 블랙홀은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지거나 가스가 직접 붕괴하면서 형성됩니다. 그러나 블랙홀이 성장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딩턴 한계라고 불리는 이 제약은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할 때 방출하는 복사압 때문에 발생합니다. 너무 빠르게 물질을 먹으려 하면 복사압이 물질을 밀어내어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계산상 태양 질량 정도의 씨앗 블랙홀이 수백만 배로 성장하려면 수억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주 나이가 4억 년밖에 안 되었을 때 이미 거대 블랙홀이 존재했다면 이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원시 블랙홀 가설을 제시합니다. 빅뱅 직후 우주의 밀도 요동으로 인해 태양 질량의 수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직접 형성되었고 이것이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제2온화 시대입니다.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면서 우주는 중성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 수소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이 상태는 약 2억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별들이 점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뜨겁고 밝은 별들은 강력한 자외선을 방출했고 이 복사가 주변 수소를 다시 이온화시켰습니다. 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우주는 다시 플라즈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제2온화 시대라고 부르며 빅뱅 후 약 4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제2온화는 우주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온화된 우주는 투명해졌고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온화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웹의 관측은 제2온화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미스터리는 원시 은하들의 화학 조성입니다. 최초의 별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빅뱅 핵합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두 원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탄소, 산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는 별 내부의 핵융합과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초기 우주 은하들은 무거운 원소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웹이 관측한 일부 초기 은하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무거운 원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별 형성과 진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별들이 빠르게 살다가 폭발하면서 무거운 원소를 생성했고, 이것이 다음 세대 별들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척도가 너무 짧아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초거대 별들이 일반적인 초신성이 아니라 쌍불안정성 초신성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더 격렬하고 효율적으로 무거운 원소를 생산합니다. 다섯 번째 미스터리는 우주 배경복사의 이상 현상입니다. 우주 배경복사는 빅뱅 후 38만 년 시점의 우주 스냅샷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지만 10만 분의 1 수준의 미세한 온도 요동이 있습니다. 이 요동이 후에 별과 은하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주 배경복사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하면 설명되지 않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남반구 하늘이 북반구보다 약간 더 뜨겁습니다. 또한 특정 규모의 요동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이를 추각의 문제와 차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통계적 우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물리학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우리 우주가 더 큰 다중우주의 일부이며 다른 우주와 초기에 충돌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충돌이 우주 배경복사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극도로 추측적이며 주류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미스터리는 허블 텐션입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다른 값을 제공합니다. 우주 배경복사를 이용한 측정은 허블 상수가 약 67km/초 메가파섹입니다. 그러나 초신성과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측정은 약 73을 제시합니다. 이 차이는 오차 범위를 넘어섭니다. 허블 텐션은 우주론의 가장 큰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측정 오류입니다. 그러나 여러 독립적인 팀이 같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체계적 오류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표준 우주론 모델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암흑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나 우주 초기에 알려지지 않은 물리학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허블 텐션을 해결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일곱 번째 미스터리는 최초의 별들이 외계 문명과 관련될 가능성입니다. 이는 극도로 추측적이며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만약 우주 초기에 지적 생명체가 진화했다면 그들은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 동안 극도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등 문명은 별과 은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암흑물질을 조작하거나 에너지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심지어 우주 법칙 자체를 변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 배경복사나 초기 은하 분포의 이상 현상이 이러한 활동의 흔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는 순전히 공상과학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웹 우주망원경의 발견은 우주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초의 별과 은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형성되었고 더 복잡했으며 더 다양했습니다. 이는 우주 초기 조건이나 물리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수년간 웹은 계속 관측할 것이며 더 많은 놀라운 발견이 기대됩니다. 어쩌면 인구 III 별을 직접 관측하거나 첫 번째 블랙홀의 형성을 목격하거나 제2온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세대 망원경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웹보다 더 크고 강력한 망원경들이 2030년대와 2040년대에 발사될 것입니다. 이들은 우주 끝에서 온 빛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최초의 별들의 비밀을 완전히 밝힐 것입니다. 우주의 끝을 보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빛은 유한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먼 천체를 관측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는 100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웹이 관측하는 초기 은하들은 우주가 아직 유학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빛은 138억 년을 여행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은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우리 은하와 비슷하게 진화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도 생명체가 있고 문명이 있으며 그들도 우주를 관측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끝에서 온 빛은 단순한 과학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역사이며 우리의 기원이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초의 별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든 원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자식입니다. 최초의 별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발견은 우리를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과학은 점진적 과정입니다. 하나의 관측이 새로운 질문을 낳고 그 질문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며 이론은 다시 관측으로 검증됩니다. 이 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이해는 깊어집니다. 우주의 끝에서 온 빛은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현대 우주론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탐구는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류는 성장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주 미스터리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